사실 경찰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공안기관인데 경찰은. 이 일종의 국기문란 이게 워딩 자체를 뜯어보면 쿠데타거든요. 경찰이 대통령한테 도전했다 이런 말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강경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경찰이 정말 선제적으로 이 대통령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라고 해서 이 인사를 발표하고 발표된 인사니까 대통령이라고 뭘 어떻게 하겠어라고 했다가 지금 코가 끼인 것인지 사실 진실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아니 대통령의 말대로 보면 한 문장 더 있는데 경찰이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린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보고 있는 사실관계는 그냥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 알아서 발표했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기문란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여서. 사실 어제도 행안부하고 대통령실은 이게 최종안이 아니고 조정 중인데 이게 최종안인 줄 알고 경찰이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안은 아니었다라는 게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경찰은 왜 그렇게 최종안이 아닌 거 발표했을 것이며 그 발표하는 것을 대통령실은 정말 몰랐을 것이며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출입하는 반장들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 데스크 모르고 부장 모르고 메인 뉴스 안 나오고 두 분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다 나온 건데 막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메인 뉴스 안 나오고 조간신문에 안 나오는 나만의 취재기를 털어놓는 시간. 반장 뉴스 두 분 모셨습니다. 곽지연 프레시안 국회반장, 송종호 서울경제 국회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 두 분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큰일 났네. 메인 뉴스 안 나오는 거랑 조간신문 다 나왔는데 뭘 하지? 이런 두 분께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원고에 없던 겁니다. 대통령이 아침에 한마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국회반장인데 자꾸 대통령실은 잘 모르는데. 반장한테 물어보시면 야, 저희가 봤을 때 넓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이나 뭐 다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은 생각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다 하셔야 돼. 그렇다고 저희가 우리 대통령실 출입을 또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상. 어제 우리 앞서 뉴스 언더볼라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치안감 인사가 번복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뭐 공천안이나 뭐 주요 인사안이 발표됐는데 뒤집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발표되면 저간의 사정에 물밑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표되면 끝이잖아요. 근데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경찰의 쪽이나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쪽의 설명은 뒤집힌 게 아니라 단순 실수다. 대통령 제가 난 줄 알고 우리가 발표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거든요. 최종가 아니라 초안이나 뭐 중간안을 발표한 거야. 실수였어. 요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연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네요. 여기 대해서 곽 기자. 네, 곽 반장. 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뭐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다. 황당한 상황이다. 뭐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번복이 됐다는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였고요.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재가도 안 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되고 언론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건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시각대로 하면은 어제 이제 보도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왔던 단순 실수. 네. 이건 아니라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의 이 말대로 하면 대통령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경찰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발언이지 않겠습니까? 공안기관인데 경찰은. 이 일종의 국기문란 이게 워딩 자체를 뜯어보면 쿠데타거든요. 경찰이 대통령한테 도전했다 이런 말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강경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경찰이 정말 선제적으로 이 대통령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라고 해서 이 인사를 발표하고 발표된 인사니까 대통령이라고 뭘 어떻게 하겠어라고 했다가 지금 코가 끼인 것인지 사실 진실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아니 대통령의 말대로 보면 한 문장 더 있는데 경찰이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린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보고 있는 사실관계는 그냥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경찰이 알아서 발표했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기문란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여서.
사실 어제도 네. 행안부하고 대통령실은 이게 네. 최종안이 아니고 네. 조정 중인데 네. 이게 최종안인 줄 알고 경찰이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안은 아니었다라는 게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경찰은 왜 그렇게 최종안이 아닌 거 발표했을 것이며 네. 그 발표하는 것을 대통령실은 정말 몰랐을 것이며 네.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경찰 측은 아니 우리가 뭐 단순 실수한 거고 관례상 대통령 죄가 안 나고 이게 협의된 거를 그냥 발표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뭐 이랬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한 얘기를 보면 네. 뭔가 좀 이 경찰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각권자는 대통령이다라는 거 안에는 아니 뭐 일단 내가 보고 판단을 해서 뭐 바꾸든지 말든지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올라온 대로 내가 사인만 하는 사람이냐 약간 그런 불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경찰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게 기존 관행이 그랬다면 기존에는 사실 이제 그 행안부하고 경찰청장 간에 협의를 해서 올리면 뭐 아마 기존에는 뭐 사인만 했다. 뭐 청장이 아니라 치안감 정도 인사는 그렇게 했다. 뭐 아마 이런 게 지금 기존의 뭐 관행이었다면 이제 그거와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단순 실수 뭐 이게 아니라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뭐 쉽게 끝날 근데 문제는 아닌 것 사실 같아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느냐를 네. 두고 좀 이 신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제 그 자문이 안 네. 나올 때 이게 인사안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또. 이게 단순한 인사 사고로만 볼 것이냐라고도 저는 좀 그렇게만은 보이지 않거든요. 경찰국을 두느냐를 두고 지금 신정부와 새 정부와 경찰 간에 굉장한 신경전이 있는 것이 표면화된 것은 아닐까. 그거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청와대로 대통령실에 경찰 군기 잡기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경찰의 저항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런 대립이 인사 문제로 표출된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요거 아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더 보도가 나올 것 같아요. 내일 결국 또 국회로 올 것 같아요. 대통령 입에서 국기문란이라고 나왔는데 여당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요. TF 만드나 오늘? 뭐 TF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농구성이 안 됐습니다만 대면 행안위에서 경찰청장 불러다가 한번 물어봐야 될 일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할게요. 요것도 사실 많은 정보가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음 주제도 준스톤 인수통표 징계가 미뤄졌어요. 7월 7일로 징계가 미뤄졌다는 거가 그달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7월 7일 날. 네. 어제 윤리 그 결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뭐 사실 어제 아침에 나왔던 뭐 기사들도 그렇고 사실 뭐 어제 당장 이게 나오긴 어려운 거 아니냐. 그 지난주였던가요? 그때 송정호 원장도 아니 뭐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1차 공판에서 그 판결을 내는 경우 어디냐는 뭐 그런 취지의 얘기도 하셨는데 어제 결과는 뭐 좀 아까 전해주셨지만 그 이준석 대표는 7월 7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4차 윤리위원회에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한다. 그리고 그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것과 관련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건데 이 어감상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 김철근 실장은 더 중한 처분을 받은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유효가 된 것 같지만 징계 절차 개시라는 거는 그냥 그 사법부의 어떤 재판 과정에 대입해 보면 그냥 수호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각하를 하지 않고 재판을 시작한다는 정도의 의미예요. 이준석 대표도 징계 절차가 이미 개시가 됐습니다. 4월 21일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그 상태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건이 쉽게 올라와서 예. 검토해 보겠다 이 얘기구나. 네네. 그냥 징계가 모든 4개 중에 하나 징계가 나가기로 했어 이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그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소명 관련해 가지고 아니 뭐 원래부터 오늘 그 결정을 할 게 아니었다. 소명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하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기반으로 좀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그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내가 나가서 소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줬다. 그리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그게 뭔 소리냐. 우리는 뭐 거부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뒤를 맞춰보면 처음부터 오늘 그러니까 어제 결론을 내릴 상황이 그
계획이 아니었고 그러면 결국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언젠가 한 번 이준석 대표를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 윤리위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 소명을 본인이 대상자는 소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징계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제적 과반수 의결로 소명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런 단서 조항은 있는데 어제 이게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처음 다루는 첫 이제 의결 논의였기 때문에 뭐 이런 이런 과반수 의결 이런 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뭐 생략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 번은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어제 나오기는 처음부터 이제 나올 상황은 아니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윤리위에서는 결론이 안 맞아요. 난다고. 이게 만약에 결론이 나려고 했다면 곽 반장 말대로 미리 다 소명도 받고 윤리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윤리위는 아니다. 뭐 이랬는데 이 내용이 너무 저도 헷갈려서 뭐 어제 인천시당에서 백브리핑이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그리고 한 언론 컨퍼런스에서도 백브리핑을 그런 식으로 거절당했다라고 했는데 진짜냐 거절당했느냐 이게 큰 뉴스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거절당한 것이 아니고 윤리위가 출석 요청을 안 했다 그 의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인즉 지금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는 이 결론은 내가 소명할 그게 아니고 이제 재판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개시한 그 정도 쟁점 정리하고 의미였습니다. 첫 재판이니까 네. 출석하고 말고 뭐 거절하고 말고 할 것도 그렇습니다. 없었다 이 얘기구나. 자, 근데 이준석 대표 어제 이제 인터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할 거면 빨리 하고 하든 징계를 하든 자르든 말든 그냥 놔두든 결론을 빨리 내지 뭐 6월 초에 한다고 그랬다가 6월 중순에 한다고 그랬다가 7월에 또 한다고 그랬다가 이거 길게 끌고 가는 게 우리한테 다 좋으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윤석 대표 시각은? 그러니까 그게 이준석 대표 얘기도 사실 이준석 대표 본인도 그렇고 이 사안을 둘러싼 당내 인사들이 모두 그걸 약간 그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약간 혼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섞어서 뭐를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이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비위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거랑 그리고 이게 거기에 따른 결과로서 어떤 정치적인 파장 이제 요거는 사실 물론 그거를 뭐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징계 과정에 대한 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에 따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런 정치적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뭐 심의를 빨리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뭐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 논평을 하는 사람들도 그걸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얘기한 것 중에 그런 얘기는 있어요. 2주 후에 한다고 하는데 2주 후면 뭐가 달라지냐. 이거는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게 지금 어쨌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김철근 실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일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쪽은 없었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맞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려면 이건 사법기관에서도 결국 재판을 해서 1심이 사실심에서 사실관계를 가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결정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그 윤리위가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럼 그게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가 어제 얘기한 대로 2주 있다 하면 뭐가 달라지냐. 이거는 좀 당사자 입장에서 근데 답답함을 달라지죠. 이게 관건은 섞고 있다라고 리더십과 지금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 섞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곽 반장이 그러니까 유무죄하고 형량을 네. 섞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야.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뒷배경에서 이제 이게 왜 이준석을 흔드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핵관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신구 세력이 지금 세력 다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전당대회는 지금부터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뭐 이런 근데 얘기인데.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권리 씨 만약 물러나게 되면 다음 당 대표는 보궐선거로 이어지는 잔여 임기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원 당규 바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당원 당규는 바꿀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건 이제 일부 이제 평론가들께서 썰을 푸시는 건데 1월까지는 비대위로 가고 1월 이후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잔여 임기를 해야 하면 총선 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핵관도 이준석 대표가 나가는 게 원치 않는 겁니다. 근데 다만 2주를 기다리고 또 그 2주 후에는 정말 결론이 나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리스크라기보다는 이준석 스크래치다. 계속 스크래치를 내서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옥저는 거구나 그냥. 그렇죠.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준석 대표의 그 이제 최측근들
이해관이라고 해야 하나? 이해관들 말을 빌리면 네. 우리는 2024년 총선에 공천을 전쟁처럼 치를 겁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멋있기도 하고 좀 공포에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포감이 들겠죠.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혁신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사적 조직이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그만큼의 전쟁을 각오한 공천을 벼르고 있다라면 스크래치를 내서 가랑비에 옷이 적게 만들어서 힘을 빼야 한다. 그 작전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 끌어내려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뭐 안 한다는 거죠. 상처를 계속 네, 줘가지고 네, 네. 힘 빼게. 오, 지금 밖에서 우리 SM이 막 이렇게 상처 내는 흉내를 내고 있는데 지금. 자 그런데 어저께 새로운 미래? 혁신24 새로운 미래라는 이 김기현 의원이 주도했던 모임이 어제 공식 출범했어요. 네. 어제.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랑은 좀 가까운 사이고 중진위원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가깝고 내년에 전당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인데 어제 전체 115명 중에서 절반 수준인 46명이 참석하는 모임이 출범했었다. 이거 왜 같은 날 출범했지라고 제가 이렇게 의심 없는 눈으로 보면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 어쨌든 좀 자극적으로 쓰려면 네. 소재가 되게 많아요. 어제 네. 김기현 의원이 막 이런 거 약간 좋아요. 이게 자극적인 소재. 김기현 의원이 막 50명 가까이 의원들을 모아가지고 네. 막 공부면 출범시켰다. 당권 도전했고 네. 어제 오후에는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진들을 원내대표를 다 모아가지고 회의했거든요. 네. 뭐 안철수 의원, 뭐 정진석 의원 등등 잠깐 다 모아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럼 뭐 이거는 그 자리에서 아니 원내대표랑 이래 중진 막 각 개파 수장들인 중진들이 모이면 상식적으로 뭐 비대위 막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밤에 뭐 이제 그리고 밤에 대표 윤리위 막 돼 있고 있고. 막 근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냥 그 날짜구나. 그냥 그러니까 그 어제 중진회의는 사전 연락 없이 모인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제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간의 원구성 관련해 가지고 하려다가 이제 파토가 났기 때문에 네. 아마 중진들부터 차례대로 희망사항이나 이제 이런 걸 좀 물어보는 자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공부 모임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윤리위보다 이게 날짜가 아마 먼저 잡혔어요. 공교로운 거였습니다. 공교롭고 네, 네. 과도한 음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네. 아주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손을 내줘하면서 네. 아니 뭐 이 공부 모임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 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스터디 그룹이야 막 이런 얘기만 반복하고 갔고요. 뭐 네. 무슨 야심을 드러내고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음모론 2 하나 더 네. 또 있어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장재현 의원 누가 봐도 뭐 윤핵관 중 핵심이 알려져 있고 이준석 대표랑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예, 그건 뭐 다 알아요. 그 장재현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 연구 모임에 누가 초대됐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연사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장재현 의원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비대위원장 할 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을 했던 장재현 의원하고 충돌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저 대선 캠프에서도 충돌이 있었죠. 근데 장재현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온다. 요건 뭐예요? 저는 못 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크게 생각해 보면 네.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시다가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다가 네. 국민의힘에 또 계셨고요. 네. 그 기자들끼리 하는 말은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 형편이니까 네. 그런 비대위원장 김종인 모시자 이런 이야기를 한 그런 네. 이제 폭넓은 분이셔서 네.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르니까 간다? 네네. 심플하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마침 다른 라디오 방송 나와서 인터뷰 한 길이 한 30분 했던데요. 안 그래도 어제 라디오에서 그 질문이 나왔는데 그냥 뭐 내가 장재원 의원하고 뭐 그렇게 다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얘기는 내가 거기랑 싸울 급이 아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됐는데 그리고 이어서 내가 가면 좋은 얘기 못 한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 그래도 와달라고 하길래 그럼 그냥 가서 가기로 했다.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일 음모론이 안 막혔으니까 또 음모를 비틀겠습니다. 자 김종인 의원은 부르니까 간다 쳐. 그럼 장재원 의원은 본인이랑 사이도 안 좋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뭐 스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왜 보면 불렀을까, 장재원 지금 의원은? 저희가 이 대화를 하는 것도 네. 장재원 의원의 그 포럼에 네.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심플하게 장사가 되는 연사를 부른 거죠. 근데 네. 반대로 장재원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고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각을 세우는 건 지금
당장 공천 문제가 끼어 있고 네. 차기 당권이 얽혀 있으니까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서 뭘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재원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관계 뭐 적이라고 할 수 있으면 적은 이준석 대표 하나로 좁힌다. 그리고 뭐 우리는 막 김종인 위원 정도 모셔다가 강연 듣고 우리 꽉 막힌 사람들 아니야. 뭐 이런 이미지 구축도 뭐 분명히 고려를 한 근데 측면이 한 가지 있지 않을까. 제가 짚고 싶은 게 집권 여당의 즉 정권 초반에 이렇게 개파 분화가 시작되는 건 전 처음 보거든요. 보통의 경우 친박 친이 계열 다툼이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초반에는 쫙 일사불란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집권 여당의 초반 정권 당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기현 이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세밀에 이게 중립지대라고 해야 하나요? 윤핵관은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하고는 그렇게 가깝진 않은 중립지대, 친윤계, 민들레죠. 흔히 말하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혁신이 이렇게 개파가 막 분화돼서 당권으로 가고 있는 건 결국은 2024년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집권 초에 이런 이유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1년 안 돼서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서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해석을 저희가 취재해가지고 한번 기회에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말씀드리니까 맞네. 복잡하긴 하다. 국민의힘이. 오늘 반장 뉴스 요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간이 없어서 요건 다음으로 넘길게요. 민주당은 또 이제 계속 전당대회 없어오면서 얘기가 많아질 오늘 테니까. 워크숍 갑니다. 워크숍 1박 2일로 갔다 오니까 다음 주에는 할 이야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이 가세요? 저 후배 보냅니다. 1사 1인으로 제안해가지고 그래요? 제가 가면 후배들이 싫어합니다. 이재명 의원 면전에서 뭐 이재명 책임론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직접 간다면. 그래요? 네. 다음 주에 얘기해보죠. 반장 뉴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박 반장, 고맙습니다. 송 반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